안녕하세요. 관절과 만성염증TV의 오창훈 한의사입니다. 그동안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해 드렸고 그걸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고 실천해 주신 분들 계셨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걷기 운동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정말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셔서 건강하시길 응원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것은 걷기도 좀 어렵다 혹은 걸을 수는 있는데 이제 빨리 걷거나 달리기까지는 어렵다 이런 분들을 위한 작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자리 뛰기인데요. 이 제자리 뛰기라고 하면 걷기도 힘든데 어떻게 할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실제로 제가 내원한 환자분들께 같이 실천해 봤어요.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발로 뛰기 때문에 한 발로 빨리 걷는 것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관절에 무리도 덜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했으니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셔서 여러분들 관절, 허리 튼튼하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제자리 뛰기가 운동이 될까 혹은 어떻게 뛸까 정반대의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 각각 계실 거예요. 근데 일단 실천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딱 오늘 알려드린 거 보고 10번 뛰기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 운동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꾸 아프니까 쉬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급성염증이 올라와서 아플 때 젊은 친구들 같으면 잠깐 하루 쉬면은 회복이 되죠. 하지만 만성염증 그리고 40대 50대 넘어가는 이분들은 쉬어도 낫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진통제 드시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이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분들 많죠. 인체 회복력이 그만큼 떨어진 분들은 통증 자체가 줄어드는 것을 당장 바라는 게 아니고 내 몸의 회복력을 키워내는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준비물 알려드리겠습니다. 1m 공간만 있으시면 되고요. 요가 매트나 아니면 아이들 층간소음 방지 매트 있죠? 그 정도. 그리고 실내에서 하지만 운동화를 신고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 운동을 하실 때는 발바닥의 근육들과 발목 관절, 무릎, 고관절, 허리 이걸 스프링처럼 탄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가볍게 동작 보시면 이런 느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과 어깨 상체는 뛰어오르는 순간 하늘로 가볍게 던지는 느낌으로 하시는 거예요. 팔은 이렇게 가볍게 올리면서 뛰실 텐데 뛸 때 팔을 올리고 발이 땅에 내려갈 때 아래로 내리는 이런 동작을 반복하시면서 하면 됩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가볍게 흔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높이 뛰는 게 아니고 가볍게 발이 떼질 정도 혹은 발끝은 땅에 댄 상태에서 이 정도로 가볍게 뛰시면 됩니다. 연속 동작 보시겠어요? 정면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뛴 다음에 쉬는 시간 동안 스트레칭 하시면 되는데요. 자, 대퇴 안쪽을 이용한 것은 가볍게 안쪽에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주시면 되고요. 무릎을 이렇게 앞으로 많이 나가지 마시고요. 가볍게 엉덩이를 뺀 상태에서 스트레칭 하는 느낌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려놓고 다리 뒤쪽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지금은 뒤에 침대가 높아서 그런데 가볍게 발을 뒤에 걸어놓고 이렇게 펴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 스트레칭을 하면서 무릎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시고요. 뛰실 때 무릎을 이렇게 굽힌 채 뛰시면 안 돼요. 반드시 올라갈 때 가볍게 머리와 목, 어깨가 하늘로 던져지듯이 뛰는 순간 무릎이 굽힌 게 아니고 펴지도록 이런 상태를 신경 쓰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절염 정도, 연령, 신체 능력에 따라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간을 차츰 늘려가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타이머에 10초든 20초든 30초, 1분 각각 늘려가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를 해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1분을 맞춰 놓은 다음에 1분 타이머를 돌려놓고 제자리를 뜁니다. 그리고 그 다음 1분 알람이 끝나고 나면 다시 1분을 눌러놓고 1분 동안 스트레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분 스트레칭 끝나면 다시 알람으로 1분 시작하고 또 뛰고 이걸 3번 주기로 할지 8번을 반복할지 10번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운동 능력에 따라서 결정하시고 차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하세요. 달력에 표시하면서 그날 몇 분 정도 운동했는지 기록을 해가면서 꾸준히 실천하시면 이렇게 100일 하면 습관이 만들어지실 거예요. 퇴근하면 바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저녁 식사 전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딱 정해놓고 반복적으로 하면 습관 들이기가 쉬우시고요. 그리고 뭔가 경쾌한 음악을 이렇게 틀어놓고 하시면 훨씬 더 신나게 운동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운동 전 후에도 스트레칭 충분히 하셔서 다시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죠. 그리고 간혹 운동 뒤에 무릎이나 고관절, 발바닥 등에 통증이 있다면 때려주시는 방법 한번
함께 곁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바로 심장을 뛰게 하고 다리를 움직이는 이런 운동이 근력, 관절염뿐만 아니라 고혈압이 있을 때, 당뇨라든가 화병, 스트레스가 있을 때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물론 한의사니까 약으로 치료드리죠. 약으로 치료드릴 때 그런 때도 이런 운동을 함께 하시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나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낫지 않는 그런 염증이, 만성염증이 쌓여있는 그런 분들은 당장의 통증이 내려가는 것보다 내 운동 능력이 올라가는 게, 그렇게 올라가도 감당할 수 있는 게 치료의 먼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당장 2, 3개월보다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후에 내 몸의 상태를 생각한다면 저희 항염증 한약 치료와 함께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회복력을 올리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제가 매번 운동의 이런 중요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분께서 이런 간단한 운동을 통해서 기본 체력부터 올려간다면 다음에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인 그런 운동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장마철에도 할 수 있고 추운 날에도 할 수 있고 헬스장까지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이런 운동 통해서 가볍게 기초 체력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꾸준히 실천하셔서 건강하길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저는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